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원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이 아함경과 미란다왕 문경을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1교시에는 아함경을 30분 동안 하고요. 2교시는 미란다왕 문경을 또 30분 동안 공부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아함경 2편을 같이 공부했고요. 지금부터는 미란다왕 문경 2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지금부터 배우실 내용은 일본의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 왕 문경 해설서입니다. 해설서인데 현암사에서 낸 책입니다. 예, 오늘은 15페이지,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15페이지를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교재가 없으셔도 제가 일단 책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읽으면서 같이 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립과 구성. 미란다 왕의 물음에 미란다 왕 문경에 나오는 미란다 왕은 그리스의 메난드로스 왕으로 현존하는 인도 문헌에 그 이름을 전하고 있는 유일한 그리스계 국왕이다. 그는 대략 기원 2세기 후반에 인도에 침입하여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인도에 침입하여 인도를 통치했던 실제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 신들을 신봉하기는 했으나 인도 일대에 전파해 있던 불교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껴서 불교 지식을 내담을 통해 얻어냄으로써 많은 불교 수행자들이 그의 논리적인 토론으로 혼이 났던 모양이다. 마침내 불교를 좋아하게 된 왕은 불교를 위해 많은 것을 헌납하기도 했다. 경전에는 나가세나 존자, 나가세나 스님과의 토론 끝에 불교에 귀의했다고 적혀 있으나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아직 없다. 적어도 불교를 꽤 이해하고 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한편 나가세나는 바라문 출신이었으나 베타를 학습하다가 의문을 품고 그것이 공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 출가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한역 경전에서는 나가사나 또는 나선, 용군 등으로 번역했거니와 그 내력은 알 수 없다. 미란타 왕 문경은 여러 불교 경전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으며 전통적인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자유로운 사고를 하였고 또 대승 불교의 싹이라고 생각되는 사상도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붓다 시대의 불교 사상에 가까운 형태를 지키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역사의 흐름을 쫓아간 흔적도 지니고 있는 경전이다. 그런 만큼 우리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틀에 얽매이는 일 없이 맛보고 읽어가야 하리라. 빨리어로 쓰여진 미란다 왕 문경의 첫 부분과 한엽 나선 비구경, 수정호 목사님, 반갑습니다. 과는 거의 같다. 그 같은 부분이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교재 16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부분이 제1장, 제2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빨리문과 한역경전이 거의 같다 해도 정한무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히려 한역편이 서술 형식이 간단한데 이것이 보다 고형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서화를 비교해 보면 틀리는 점이 매우 많으므로 서화는 후세의 추가임이 명확한 데다 서문이라고 첫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후세의 추가임이 명확한 데다 빨리로 쓰여진 그 내용 속에는 사실, 역사적 사실에 반대되는 점도 있어서 이것은 보다 후세에 덧붙여진 것임을 말해준다 하겠다. 이 책에서 다룬 제3장 부분은 후세에 늘린 대목에 해당하거니와 미란타 왕 문경의 제2편 및 제3편은 서기 250년 이후에 덧붙여졌을 것으로 흔히 생각되고 있다. 미란타 왕 문경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불교 사상의 해석에 있어서도 명백히 시간적으로 발전해간 자취가 엿보이며 또 메난드로스 왕이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교리의 문답조차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이 책에서 그 일부분을 채용한 것은 현대에 대한 경종이 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성립한 경전이긴 해도 일본에서는 대승불교의 흐름을 따르는 각 종파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목을 받은 일이 없었다. 이었고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자 유럽에서 받아들인 학문에 자극을 받아 학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빨리문에서 역력한 리스 데이비스는 이 책을 교리에 대한 논쟁서라는 점에서는 그 당시 나타난 어느 나라의 어느 책보다도 뛰어난 인도 산문의 걸작이다 라고 칭찬했을 정도였다. 이런 영향으로 세계사적 입장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한 미란타 왕 문경은 지식인들 사이에 재빠르게 침투해 갔다. 리스 데이비스의 영역을 대본으로 일본어로 옮긴 야마카미 대사가 이 책이 국역대장경, 신수대장경이 뭐죠? 들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신수대장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대장경을 말하는 모양입니다. 국역대장경에 들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한 글에서도 저간의 사정을 명확히 볼 수가 있다. 국역대장경을 처음 기획할 때까지만 해도 이 책은 번역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다. 그런데 편찬자들 사이에서 이 경을 독자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마침내 국역대장경의 목록에 추가된 것이다. 이 책은 현대인의 불교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낯선 경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대인이 구하고 있는 일들이 이 대화에 집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시대 요청에 따라 등장한 경전임을 재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일단 지금 오늘
절반 정도 여기서 일단 한 번 더 읽어보고 새겨보고 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15페이지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미란다 왕 문경에 나오는 이 미란다 왕은 그리스 말로로 하면은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인도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계 국왕으로서는 아마 그 이름이 전하고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는 대략 기원전 2세기 후반에 인도를 침입하여 인도를 통치했던 실제 인물이다. 인도라는 나라는 참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역대 역사를 보면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못 사는 나라로 알고 계시지만 중세 때만 해도 중세까지만 해도 참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 지리상의 발견도 바로 이 인도를 가기 위해서 유럽인들이 몸부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는 그 실크 나 뭐 여러 가지 그 공사 뭐 아주 값진 물건들을 뭡니까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으로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라는 중동의 아주 강력한 어떤 그런 나라가 나타나서 그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이태리의 도시 국가들이 중개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걸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서유럽 사람들은 포르투갈, 스페인을 필두로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로 가게 되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 실수로 아프리카 돌다가 실수로 그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포르투갈 선원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브라질을 발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누굽니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은 원래 이태리 제노바 사람인데 스페인에 가서 배를 빌려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몸부림들이 지리상의 발견들은 다 이 인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또 그 옛날로 올라가면은요, 끊임없이 외부에서 인도 대륙을 참 쳐들어갔습니다. 유목민족이 쳐들어가 수많은 민족들이 쳐들어갔어요. 몽골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식민지 끝내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영국의 식민지 직전에 있던 나라는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무굴 제국 역시 무굴이란 말이 이제 몽골하고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의 후예가 무굴 제국이라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그 카이버 패스를 모두 대부분의 그 서쪽에서 다 침략을 해왔는데 그때 통과한 것이 바로 카불에서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파키스탄으로 넘어가는 그 카이버 고개라는 아주 유명한 고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를 경계해서 쳐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또 고대 그 알렉산더 대왕도 그 루트를 통해서 침공을 했고요. 그래서 인더스강 유역까지 쳐들어왔다가 되돌아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후예들이 또 이렇게 그리스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 중에 그 후예가 바로 메난드로스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서북 인도에 많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이제 경주 석굴암 같은 경우도 이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다라 지방, 바로 서북 인도, 펀잡 지방, 다섯 강이 흐르는 땅이라는 뜻인데요. 그 펀잡 지방의 간다라에서 중국 도낭을 통해서 운강 석굴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주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까지 이 일맥상통한 이 문화 전달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실크로드하고 반대죠, 그죠? 역방향으로 온 것이죠. 예. 자, 이런 역사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있던 인도라는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는 끊임없이 외부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후반에 인도에 침략을 해서 인도를 통치했던 인물이다.
근데 그는 그리스 사람답게 그리스의 다신교를 믿고 있었지만 인도의 어떤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많았고 이 스님들과 아주 토론을 아주 즐겨 했고요. 특히 이 나가세나 존자라는 아주 훌륭한 스님을 만나서 토론 끝에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너무 메난드로스 왕은 서양인이다 보니까 서양인답게 어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의문을 아주 물론 저 약간 이분법적이죠. 뭐 이 yes 아니면 no, 뭐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거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어요. 1 아니면 0이다 이죠. 이 뭐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언어상의 문제죠. 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치열하게 서로 논쟁을 하는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미란다 왕 문경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세는 또 누구냐 하면은 바라문 출신이다. 브라만 말하자면 우리 카스트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크샤트리아시고요. 근데 이 좀 학자들은 대개 보면 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보면 브라만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부처님 제자도 뭐 브라만 출신들이 많죠. 사리푸타나 모칼라나나 뭐 카사파나 많은 분들이 브라만 출신이었습니다. 또 이 베다 브라만이라면 당연히 이 베타 우파니샤드 이런 걸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도 아마 이거를 브라만이 아니었지만 종교 사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브라만교 사상 뭐 베타나 우파니샤드를 다 공부하신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브라만기를 공부하다가 의문을 품고 부처님과 마찬가지죠. 공허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 불교로 출가했다. 그래 불교 승려가 됐는데 한역에서는 나가사나 또는 나선 우리가 나선 비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가세나 인도말로 나가세나고요. 그것을 한자로 나자 선자 해갖고 음력을 한 것이고 용구는 뜻이 나가가 이제 뱀이거든요. 용 그다음에 세나는 뭐 군수할 때 용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뜻으로 번역한 거죠.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미란타 왕 문경은 여러 불교 경전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불교 사상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자유로운 사고를 하였고 또 대승불교의 싹이라고 생각되는 사상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부다 시대 부처님 당시 불교 사상에 가까운 형태를 지키면서도 또 그것과는 다른 역사의 흐름을 쫓아간 흔적도 지니고 있는 경전이다. 그래서 그런 만큼 우리도 마치 자유로운 토론을 하는 것처럼 틀의 의미는 없이 맛보고 읽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팔리어의 미란다 빵야라고 하죠. 미란다 빵야, 미란다 왕 문경은과 또 한문으로 된 나선 비구경은 뭐 거의 내용이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모양이에요.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예. 뭐 같은 경전이니까 뭐 그러니까 근데 미란다 빵야는 팔리어로 전승된 게 아까 1교시에서 암경 말씀드릴 때도 했지만 그것은 남방 쪽으로 전승이 됐고요. 나선 비구공은 이제 북방으로 전승이 된 것이죠. 근데 거의 뭐 참 그게 오히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오랜 세월 다른 방향으로 전파가 된 경전들이 지금 똑같은지 그것도 암경과 니카이도 거의 같거든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미란다 빵야와 미란다 왕문경과 나선 비구경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건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이 나선 비구경 또는 뭐 미란다 빵야, 미란다 왕문경은 대승불교 중심의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승불교 중심의 이 종파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미란다 빵야 뭐 발리어로 된 건 당연히 그렇고 한문으로 된
나선 비구경도 별로 사람들이 경전으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뭘 가장 중요시 여겼습니까? 뭐 금강경, 뭐 법화경, 화엄경, 또는 심지어는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쓰셨다는 육조 단경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대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선 비구경에 별로 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빨리 그 미란다 빵야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리즈 데이비즈라는 이 영국 학자는 이 책을 두고 교리에 관한 논쟁서라는 점에서는 그 당시 나타난 어느 나라의 어느 책보다도 뛰어난 인도 산문의 걸작이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내용은 이제 앞으로 뭐 공부하면 뭐 아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참 설명이 이 나가세나 존자가 너무 설명을 잘하세요. 첫째. 그런데 또 미란다 왕, 메난드로스 왕도 질문을 또 너무 잘하세요. 아주 그 통렬하고 날카롭게 질문하는데 나가세나 존자가 또 그것을 또 아주 그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또 잘 받아서 답을 잘 해드려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던 그 부처님 교리가 이 미란타 왕 문경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했거든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런 영향으로 세계사적 입장에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란다 왕 문경, 미란다 방냐는 지식인들 사이에 재빠르게 침투해 갔다. 예랭보살님, 예. 리즈 데이비스의 영역을 대본으로 일본어로 옮긴 야마카미 스님이 이 책은 반드시 일본어 대장경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본어로 번역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을 이 미란다 왕문경, 미란다 빵야의 가치를 알아본 그런 스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일본어 번역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구하고 있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대화에 집약되어 있다. 예, 이것은 시대 요청에 따라 등장한 경전임을 재인식해야 될 것이다. 예,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경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함경도 열심히 좀 공부하시고 이번 기회에 미란타 왕 문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잠시 입정에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사홍서원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뵙겠습니다.